안녕하세요. 21년도 이번에는 고졸 미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의외로 암기 과목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울 게 너무 지치시는 분들은 미술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풀이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금, 은, 동, 철에 금속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답이 금속공예죠. 제가 왜 미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고려해 보시라는 거는요. 잘 보시면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자, 2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묘의 종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밀하게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밀하게 표현한다는 거는 정밀하게 표현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죠. 잘 보시면 답이 다 보이실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형 원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규칙적으로 연속됨에 따라 느껴지는 뭐예요? 운동감, 리듬감이다. 운동감, 리듬. 애들 무용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애들이 춤추면서 운동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율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4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선으로만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통 회화의 방법인데요. 답은 4번입니다. 묘사한다라는 말, 여기 묘자 보이시죠? 백묘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묘자가 그릴 묘자예요. 자, 잘 보시면 다 힌트가 있죠.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이나 필름 위에서 직접 그리는 것으로서 여러 셀로 연결을 했다. 설마. 네, 맞아요. 셀 애니메이션입니다. 왜 미술을 고려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창의적인 사고 기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7가지 발상법을 앞글자를 땄대요. 설마. 자, 볼게요. S, C, 앞글자 땄대요. A, S, C, 설마. 네, 맞아요. 1번입니다. 왜 미술 고려해 보시라는지 반복적으로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초현실주의 기법이고요. 내면의 무의식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손이 가는 대로 이미지를 표현했다라고 했어요. 자, 손이 가는 대로 무작정 자동적으로 막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뭐예요? 자동 기술법이 됩니다. 네, 이해되신가요?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표현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형태 남기고요. 뚫어서 표현한다고 했어요. 뚫어서 표현한다고 그랬죠. 뭔가를 뚫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쵸. 3번이 되겠죠. 3번. 네, 투조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침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석가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3층 석탑이다. 한 층, 두 층, 세 층, 3층 석탑 맞고요. 옛날에 이거를 만들었을 때의 종교는 당연히 불교이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신라 시대였으니까요. 그쵸. 삼국 시대에는 기독교가 들어올 리도 없었고요. 카톨릭이 들어올 리도 없었으니까 불교겠죠. 그 다음에 통일 신라 시대에 제작되었다. 네, 맞아요. 실학은 여러분 조선입니다. 지금 요거는 신라 시대니까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한국 사람만 연결해도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10번 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색깔은? 이라고 했습니다. 오방색은 5가지 서남북 중앙의 5방해를 상징하는 색깔로서 기억은 동쪽을 선택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동쪽을 지키는 동물이 청룡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색깔이 될까요? 그렇죠. 2번이 됩니다. 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사에서 거기 한국사에서도 나오는 얘기니까요.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내용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어두웠던 터널이 빨간 노랑으로 했더니 밝아졌네? 범죄 예방에 좋아 라고 얘기를 했네요. 범죄 예방에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4번입니다. 세티드는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는 뜻이고요. 어두운 골목길에요. CCTV 같은 거 가로등을 설치하거나요. 외진 곳에 담벼락을 없애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업은 이라고 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관람객의 전시의 이해를 돕는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거는 뭐예요? 교육과 관련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에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 에듀윌이라는 뭐 출판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3번이 답입니다. 자, 13번 볼게요. 가나다라를 판형에 맞게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멍을 뻥 뚫었으니까 공판화가 되죠. 그쵸?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통 회화의 종류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득신의 야모도추라는 작품인데요. 잘 보시면 당시 사람들의 풍습이나 일상의 모습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김용도가 대표죠. 신인복이 대표죠.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풍속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 역시도 그때 당시에 풍습을 그린 모습이니까 뭐예요? 풍속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여기 보면 고양이 도망가는 거 보이세요? 너무 귀엽죠? 15번 볼게요. 가와 나에 해당하는 염색 기법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천을 실로 묶거나 매듭을 지어서 염료에 담아서 염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염료를 물감처럼 활용해서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요. 답은 일단 거기 4번이고요. 15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잘 보시면요. 천을 실로 묶거나 매듭을 지은 후 염료에 담아서 염색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홀치기염이라고 해요. 근데 파라핀은 여러분 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제낄 수밖에 없겠죠. 양초 같은 거 파라핀 초랑 관계되니까요.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염료를 물감처럼 활용해서 붓으로 직접 그렸다고 했으니까 직접이란 말이 있으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그쵸? 16번 볼게요. 16번. 다음에 도자기 제작 과정에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잘 보시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우선 초벌 구이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뒤에 뭔가가 초벌인 다음에 재벌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히 재벌이라는 말이 있는 거가 없어요, 지금. 그쵸? 얘는 맨 처음에 왔으니까 얘는 말이 안 되고요. 초벌구이를 먼저 하려면 재벌구이가 나중에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러면 상감기법이 들어간 거는 상감 고려청자 같은 거가 되는데 이름에 상감이라는 말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상감도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벌구이라는 것은요. 도자기의 기술 용어로서요. 제조 과정에 있어서 밑바탕을 만들고요. 성형, 이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건조시켜서요. 요에 넣어가지고 고화도로 구워서 단단하게 만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에다가 유약을 다시 발라서 이번엔 저하도에 만들어가지고 완성시키거든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17번 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테두리가 지금 검은 것 보이세요? 테두리가 검은 것으로 보아 글씨는 음각으로 새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자는 김정희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김정희,
김정희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각으로 김정희를 새긴 이름을 새겼으니까 성명이니까 답이 4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김씨 거기 뭐죠? 정자는 많이 쓰잖아요. 여기 이렇게 정 이렇게.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나무와 두 여인 작품인데요. 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박수근의 작품이라는 거를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1번님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여기 사람들 그림이 있으니까 산수화는 당연히 아니죠. 도시 속 일상 모습도 아니죠. 도시 모양이 색종이 잘라붙인 것도 아니니까 1번이 답입니다. 자, 박수근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박완서의 소설에 남옥이라는 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해요. 이 작품이요. 네,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대의 작품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아닌 것이에요. 이탈리아에 시작이 됐대요. 그 다음에 해부학이라든지 원급분해지 명암법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해냈대요. 그래서 진짜 사진과 같이 진짜 실물을 보는 듯이 아주 거기 뭐죠?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려진 작품이에요. 대표적인 작가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있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은요.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은 회화가 아니라 잘 보시면 이건 동상이에요. 동상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프랑스의 조각가인 로댕이요. 칼레의 시민 일화를요. 청동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서요.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14세기에 백년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잉글랜드 군대에 포위당한 프랑스의 칼레의 시를 구하기 위해서요. 6명의 시민 대표가요.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그거를 거기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명수를 이렇게 세어보면 대충 6명이 돼요. 네.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미술사조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중 소비 문화를 이미지를 했고요. 대중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뭐예요? 허물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답은 1번입니다. 팝아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물론 이것도 있고요. 앤디 월의 마릴린 monroe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마릴린 얼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배경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요. 팝아트는 20세기 중반에 일어난 구상미술의 경향인데요. 원래 1950년대 초에 영국에서 그 전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50년대 중후반에 미국에서 추상 표현주의의 주관적 엄수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매스미디어와 광고 등의 대중문화적 시각 이미지를요, 미술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작가는 라고 했어요.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체파의 영향을 주었다고 그러고요. 잘 보시면요. 구나 원뿔이나 원기둥의 모양이 이 그림에 여기에는 좀 컬러가 잘 안 보여서 잘 그러는데 이런 거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보기에 되게 불안정해 보여요. 이게 뭔가 안정감이 있지 않고 막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작품이냐면 세잔의 작품입니다. 네.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가나 다를 시대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딱 보기에도 좀 거기 뭐죠? 원시인은 좀 너무하고요. 옛날 사람들이 좀 만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세련돼 보이죠? 요즘 사람들이 만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만든 것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너스를 보면 딱 투박해 보이잖아요. 옛날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다비드는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요, 움베르토 보촌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거기 석조상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미루해서 아무래도 옛날 사람일수록 돌 조각을 했었을 거고, 이거는 석조상이 아니니까 후세 거라고 생각하시면 다가 되겠죠. 물론 22번은 틀리기 쉽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서체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전서체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가장 오래된 한자 서체인데요.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궁서체나 면조체나 여러분들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 쓰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서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서체는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그러면서 문자의 통일을 위해서 글자 꼴을 그때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표준꼴을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전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글자가 길어요. 보면 길어 보이죠. 그쵸? 그래서 길쭉하면서도 좌우가 좀 대칭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전이라는 것은 붓을 끌어당겨서 쓴다라는 뜻으로서 여기에서 글자의 획이 변화가 없이 좀 일정하고 이제 균형미를 추구해가지고 화려한 맛은 있는데요. 이게 좀 실제로 쓰임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기 좋으라고 쓴 거라고 하면 돼요. 좀 글자가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네, 이거는 전서체예요. 진시황이 이제 명령해서 만든 거겠네요. 24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선하면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진경산수화 하면 정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요. 인왕제색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왕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라산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쵸? 그리고 잘 보시면요. 색깔이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화려도 아니겠죠. 그리고 자연 풍경을 그렸잖아요. 꿈을 꾼 얘기 아니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모르셔도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25번 볼게요. 다음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미술의 역할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정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행사 규모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뭐예요? 화석능엔 도병 중에서 환화 행월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말로만 들었던 정조의 화석능행을요.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미뤄서 당시 역사적 사실을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록의 역할을 했으니까 뭐예요? 답이 3번입니다. 네. 보시면요. 앞부분에 이제 1번에서 13번까지는 조금 문제가 쉽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술을 보시면 한국사랑 좀 연결을 하면 배경을 좀 알 수 있어가지고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미술관이나 미술 도록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